이 방송은 아티스트에 관한 다양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스포왕 고영배는 오직 지니뮤직 오디오에서만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포왕 고영배 바쁘냐? 명색이 스포왕인데 요즘 스포가 좀 뜸하다.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너 그 얘기 들었냐? 우즈 나중에 밴드 만들면 이름 MBC로 할 거래. 헐 대박.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우즈의 파랗게 듣고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5월도 절반. 제가 스포왕을 하면서 시간 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5월이 또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날씨도 따뜻한데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스포왕 고영배 28번째 에피소드 4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오신 아주 멋진 분입니다. 실제로 뵈니까 키가 되게 크시고 되게 잘생겼다. 우즈 aka 조승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 듣는 거 맞죠? 네네. 저는 많이 이제 아이고. TV로도. 저도 TV로는 많이 뵀죠. 네, 처음. 네. 엄청 훤칠하세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대본에는 좀 낯가리시는 성격이라고. 네,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에요. 근데 다행히 티가 안 나는 게 낯 가리면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네, 오히려 낯을 안 가리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해요. 약간 좀 그런 성격이에요. 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구나. 핸드폰만 보고 그냥 툭툭 한마디씩만 던지고. 그 희한하네. 네. 오히려 낯을 가리고 서먹할수록 계속 말해. 계속 말해요. 네. 뭔가 막 조용해지면 죄책감 생기고. 맞아요. 그게 저 때문에 생긴 건가.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침묵을 즐기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 그러면은 원래 친하던 사람들한테는 원래 침묵이었으니까. 그쵸. 이제 낯가릴 때까지 침묵을 하시겠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끔 막 이렇게 너무 그러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잠깐의 침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새를 못 참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 또 물어보게 되고 맞아요. 막 밥 물어봤는데 또 밥 먹었냐 물어보고. 맞아. 그러니까 그 조급함을 좀 없애자. 겉도는 질문 자꾸 또 하게 되는 그 느낌이 싫어서. 네. 그리고 억지로 막 계속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맞아. 이런 걸 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가? 이게 말씀하시면 티가 안 나서 사람들은 나 낯가려 이러면 안 믿죠. 안 믿어요. 계속 절대 안 말을 믿어요. 하고 막 네. 먼저 물어봐주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진짜 가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집 들어가면은 이렇게 약간 너무 노초가 피곤해. 되어 있고. 와.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성격이 못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조금씩 나중에 되니까 지금은 이제 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구나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좀 억지를 좀 줄여보자 내 삶에. 그래서 좀 더 진심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침묵이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침묵이니까 조금 있다가 생각나는 것도 물어보고 좀 그러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승현 씨가 올해 나이가 혹시 몇 살이시죠? 올해 저 27입니다. 아직 몰라. 어려서 좀 이따가 이제 37쯤 되면은 네. 이제 막 술자리 자주 가고 뭐야, 왜 에너지가 더 늘어난 것 같지? 나 어쩌면 친목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었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깨달았군요. 네, 조금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를. 쓰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네. 주변에서는 되게 모르겠지만 낯가린 성격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네. 그러다가도 누군가랑은 친해질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사람하고 좀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는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말한 게 사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침묵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 처음 보는데도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고 저게 저래도 내가 기분이 안 나쁘구나를 느끼니까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좀 많이 친해지게 된 것 미묘하다. 같아요. 이게 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네. 되게 저 사람은 안 받아주네 그 느낌 나면 또 싫을 수밖에 네. 없는데 근데 다 받아들이면서 되게 편안해 보이는. 네. 굳이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끌리는 사람에게 네. 끌리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많이가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냥 되게 재치 있게 아. 하고 또 쉴 때 쉬고 막 이런 어. 친구들이 좀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려워. 근데 만약에 네. 우리 같은 성격이 우지 씨나 저처럼 평소에 막 서먹하면 말하고 막 분위기 이끌고 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그거 배워서 해보려고. 기분 나빠 보이냐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뭔 일 있냐 그래. 네. 그러니까 제가 표정이 변했다 그러고 떴더니 맞아요. 변했다 그러고 아, 야 맞아요. 우주 봐라. 맞아요. 쟤 요즘 TV 나왔더니 변한 거 봐라 이러면서 맞아요. 소문나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소울리스예요. 영혼 없다. 영혼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맛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정말 칭찬 제 생각엔 자주 하는데 되게 차갑구나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달갑게 칭찬을 하지 않나 봐요. 야, 너 이거 멋있다. 그냥 요 정도인가 봐요.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텐션을 올리지 않나 봐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표정도 무표정이고 뭔가 이러면 또 이제 눈이 좀 저도 약간 이렇게 찢어져 있는 사람이라 웃는 얼굴에 무표정이 좀 다르긴 해. 네,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으면 좀 싸나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게 손해야. 평소에 네. 친절한 사람들은 좀 가만히 있으면은 뭔 일 있냐 그러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손해긴 손해야. 그래서 평소에 좀 서글서글한 미소를 연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막 활짝 막 눈썹 치켜 올리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냥 편안한 느낌이고 싶다. 인자하게 약간 그런, 전체적으로 네. 조금 좀 릴렉스하고 네. 편안한 무드의 사람이고 싶은가 보다. 맞아요. 그게 좀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경험해본 바로 제 인생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여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려면 애초에 평소에 스탠스가 여유로워야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생각이 확실하시네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이름처럼 스포 막 하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이 뭐 스포 편하게 오늘 방송 네. 내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냥 뭐든 좋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막 이거 기사 나고 막 다거든요. 네. 그거 고려하셔서 네. 요 슥 흘리셔도 좋아. 그럼요. 다음 앨범 계획까지. 그렇지. 콘서트 계획 뭐 이런 거. 그냥 쭉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디어 오랜만에 컴백을 또 되게 컴백을 기다리셨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컴백 드디어 하셨어요. 컴백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서 이렇게 컴백 기다리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활동 기간을 저는 팬분들이랑 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됐지만 제가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굉장히 좀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19살 때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벌써 근데 7년 8년 되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내가 진짜 진성으로 마음속에서 멋있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멋의 기준을 좀 다른 자극으로 만든 건가 생각을 좀 하다가 이번엔 좀 더 솔직하게 해보자 해서 이제 나는 밴드 사운드를 좋아하고 옛날부터 락적인 걸 좋아하고 신나는 것들을 좋아했다 에서 시작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내내 뭔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정말 좋아했던 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앨범을 만드는 애 너무 즐거웠고 이거를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커서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열심히 재밌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네. 빨리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컴백을 기다리셨군요. 네. 컴백을 딱 했어요. 네. 예상처럼 좋기만 해 아니면 힘든 점도 있어요? 지금 힘든 점이 정말 처음인데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이런 기분을 처음 느껴본다란 할 정도로 컴백을 했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다. 네.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유랑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이번 앨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되게 많이 하면서 왔어요. 제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네, 심적으로도 네.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편한 것도 하나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뭐 잠을 좀 많이 못 자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든 건 있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이제 또 좀 하루에 하나씩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아까 여유롭게 좀 무대도 하고 싶고 이러려면 좀 대기할 때도 여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센스 스틱 같은 걸 좀 챙겨 다녀요. 그 뭐요? 향 나는 거 아니면 뭐 좋아하는 향을 좀 바르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제 시간에서 온전히 저로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그 무대를 올리려고 좀 하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좀 전혀 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우즈 더 아로마인데 지금 이거. 네, 뭐 약간 지금 느낌이 약간 힐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 아로마 우즈 됐네. 아니 엄청나네. 그게 그냥 스치는 생각이 아니고 되게 능동적으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네네. 이게 사실은
반증이거든요. 그동안 너무 쫓기듯이 네. 너무 내가 막 어떻게 보면 나를 채찍질하고 급하게 하고 이것이 지치고 그게 심했다라는 반증처럼 느껴지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앨범 작업 전에 했을 때는 잘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사실 근데 전 좀 덜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엄청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보다 됐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고라는 마음이 들어올 새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부담이 없이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활동하면서 느낀 건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 정리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강하고 막 행복한 마음을 위한 노력이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고 좀 정리를 많이 잘 해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죠. 네. 뭐지? 지금 약간 그 심리학자 우주 선생님 모시고 조승현 심리학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거 어때요? 그 뭔가 네. 갈색이랑 초록색으로 된 표지 딱 해가지고 논문 같은 우주의 에세이. 이동식 아로마 나를 쉬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죠. 그런 거 이거 책 나오면 나 정리해서 사고 싶은데. 아니 엄청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생각이 좀 잔고민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고민들을 선배들도 많이 해서 제가 예전에 그쵸. 더원 선배님 아시죠? 더원 선배님. 네네네네. 그 RM이 부르신 네네. 저 뒷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펭귄인가 청둥오리인가 동영상을 녹화 직전까지 보시더라고 이렇게 녹화장에서. 네. 하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떤 건데?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고 보고 있으면. 네. 그래도 이제 딱 콜을 받고 무대 올라가시면서 딱 동영상을 끄고 안녕하세요 더원입니다. 이 아로마 이동식 아로마 충전을 하시는군요 그걸로. 그런 것처럼 맞아요, 비슷해요. 뭔가 그 자기만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이번 앨범 그렇게 해서 준비를 굉장히 자신의 원래 좋아했던 것들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컬러풀 트라우마 네. 소문이 굉장히 좋고 기사도 많이 났는데 감사합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앨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좋아하는 걸 많이 담기도 했고 이런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나왔을 때 제일 만족스럽고 사실 앨범을 내게 되면 항상 아쉬움이 좀 많이 남잖아요. 네. 물론 이것도 조금의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근데 거의 진짜 아쉬움이 없이 좀 잘 만든 앨범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되게 좋은데 이게 근데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기존 앨범에는 지금 돌아봤을 때 아쉬운 마음들이 남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번 앨범은 나에게는 네. 지금까지는 아쉬움이 없다. 그렇죠. 지금의 저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멋지다. 이게 그러니까 안주해서 그런 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앨범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삼박자들이 되게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근데 되게 많이 배운 앨범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뭔가 제가 채워넣었다기보다는 이 앨범을 통해서 좀 많이 얻어가는 게 좀 많았던 앨범이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하셨군요, 앨범과 함께.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좋다. 이 앨범 제가 오기 전에 네네. 어떨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봤더니 네. 제일 먼저 뜨는 키워드가 네. YB 네네. 그리고 체리 필터 이야기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영감을 받으셨다고. 네,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정말 그런 락밴드 약간 펑크 요소들은 노래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유나 누나 이제 비밀번호 486 유나 씨는 뭐 계속 네. 매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이제 체리필터 선배님의 낭만 고양이 오리날다 뭐 YB 선배님들 노래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근데 이제 그거에 영향을 어렸을 때 많이 받으면서 왔더라고요. 또 외국으로 따지면 뭐 그린데이나 아니면 에이브릴 라빈, 뮤즈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영감을 지금 좀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언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최근에 제가 앨범 내기 전에 그 체리필터의 손스타 선배님께 따로 이제
그 연락을 드렸어요. 네. 메시지를. 네. 그래서 연락이 없으시다가 지금 막 사진전이나 여러 가지 막 준비하시느라 바쁘셨다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앨범 사실 라이브 클립을 찍을 생각이었는데 너무 같이 하고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봤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연락을 한번 했었던. 그래서 뭔가 아깝다. 되게 좀 뭉클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네. 선배님과 연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번 앨범에 영향을 받은 뮤지션과 네. 함께 라이브 클립 완전 멋있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여쭤봤는데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것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네. 다음에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자. 바쁘셔서 그 DM을 놓치시고 네 맞아요. 나중에 늦게 보고 아깝다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밴드를 좋아하고 밴드 음악을 담아서 네. 기뻐하시는데 네. 어렸을 때 목표에는 보이그룹이나 아이돌 네. 말고 밴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밴드를 직접 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잠시 친구들이랑 밴드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그냥 네. 취미로 정말 모여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야 뭐 우리 스트레스 풀자 하면은 이제 기타 네. 치는 친구 기타 치고 전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직업적인 것까지로 이렇게 막 올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수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가수라는 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돈과 관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를 또 들어갔었어야 됐고, 들어가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주변에서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이게 계속 제안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제가 선택을 하고 제안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네. 당연히 흡수해야 되는 것들. 흘러 가게 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 멋있는 것들이 물론 너무 많고 아직도 전 뭐 힙합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장르를 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좋아했던 건 밴드가 아니었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고민하고 있어요. 밴드를 만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같이 지금 이제 콘서트랑 하고 있는 밴드 이제 하고 있는 형들이랑 동생이 있는데 네. 고민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살짝 또 스포가. 그렇죠. 스포예요. 왜냐면 지금 봐봐요. 밴드를 할까 말까 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면 이야기 끝인데. 네. 고민이에요. 고민이다. 네. 고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밴드를 지금 콘서트 때 이제 하고 있는 라이브 해주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언급하면서 네.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큰 스포입니다. 큰 스포. 아직은 눈에 잘 모르지만. 재밌겠다. 아니 왜냐면 뭔가 이 우즈의 솔로 앨범이 락 사운드인 거랑 네. 우즈 조승연이 새로 만든 밴드인 거랑은 네. 만약에 실제로 음악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다르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퍼포먼스도 다를 거고. 다른 정체성을 부여할까 생각 중이에요. 괜찮겠다. 네. 그래서 왜냐면 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은 네. 래퍼 분들도 일부러 정체성 때문에 랩네임을 2개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뭐 밴드 분들도 솔로 할 때 정체성과 밴드로 할 때 정체성이 또 다르시고 하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해볼까 그냥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빌보드 차트 같은 거도 봐도 굉장히 또 상위권에 한두 음악씩은 네. 되게 스타일리시한 젊은 뮤지션이 네. 일렉 기타 딱 메고 맞아요. 완전히 락킹어 펑크한 음악하는 네. 것들이 그것도 진짜 멋지잖아요. 네, 요즘에 좀 기분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우즈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너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그 딱 차별화가 모든 장면에 전부 그 네. 아로마 향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좋은 뮤직비디오만 봐도 힐링이 되게. 근데 사실 제가 그게 제가 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콘서트 때 향을 피울라 했어요. 실제로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강풍기를 옆에 두고 그 냄새가 나도록. 네, 그러니까 4D 공연으로.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네. 진짜. 소극장에서는 이제 외국 가수 중에 다니엘 시저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원하는 향을 피워서 공연 시작 전에 이렇게 무대 주변을 뿌리고 시작을 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보고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 향을 맡은 관객들은 절대 못 잊을 거 아니에요. 그 공연장과 향과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려다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서 참았죠. 옛날에 그 이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던 네. 저희 싱어송라이터 이지영 선배 네. 분이 그 컨셉을 하셨어요. 아예 그냥 태국의 가게로
공연장을 꾸민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아로마 테라피 샵 느낌이 나게. 대박이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전부 막 태국 천 같은 걸 장식하고 오. 그 향을 티켓 부스에 이렇게 다 해놨는데 누가 직원분이 실수로 그 디퓨저 병을 깨트린 거야. 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네네. 이번 앨범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네네네. 타이틀곡 난 너 없이 요 노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거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이 곡은 2000년대 감성이 좀 들어가 있는 팝펑크 장르에 되게 신나는 곡이고요. 난 너 없이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사가 되어 있는데 근데 1, 2절 가사랑 3절의 후렴 가사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미묘한 심리 변화가 좀 재밌는 곡입니다. 아, 심리가 달라지는군요. 네네네. 아, 굉장히 또 트렌디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우즈의 난 너 없이 듣고 오겠습니다. 우즈의 난 너 없이라는 곡 듣고 왔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3번 트랙. 네. 일단 자신감. 네. 그 이제 1번에 넣는 게 지금 이제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이 앨범은 꼭 다 들어주세요라는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네. 후반부에다 타이틀곡을 넣었다는 거. 네네네. 그리고 보니까 전곡 작사 작곡이군요. 네네. 멋집니다. 아닙니다. 노래가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심지어 다른 트랙도 이렇게 락킹한 노래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금 이따가 오늘 저희 방송 그 마음대로 노래를 다 고르실 수 있거든요. 네. 수록곡들 원하시는 순서대로 한 번씩 네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그러면 우즈 aka 조승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과거 기사를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즈 본명 조승현 아닌 우즈로 활동하는 이유는 가치관을 담았다. 오, 네네. 이게 2020년도 6월에 하셨던 인터뷰인데 네. 이게 우즈란 이름을 솔로로 활동하시면서 쓰기 시작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 사실 정확히 따지면 솔로 시작했을 때는 원래 루이지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랬어요? 네,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루이지. 네. 그렇구나. 제가 브라질에서 축구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쓰던 이름이 루이지뉴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지뉴를 빼고 루이지라는 이름을 써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는 한창 막 랩, 힙합에 막 많이 빠져 있었을 때라 그런 걸 하다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뭘까 그때도 이제 막 찾다가 나는 좀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고 뭔가 장르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팝적으로 또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음악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제 숲도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나무를 좀 되게 좋아해서 가치관이 뿌리는 무겁게 가지는 가볍게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는 무겁게 가지는 가볍게. 이게 마음은 무겁게 뿌리를 두고 머리를 생각할 때는 좀 깊어지지 않게 가볍게 많이 하자. 큰 나무처럼. 그렇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무 좋아하니까 숲으로 가자. 숲에 가면 다양한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장르적인 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해서 이제 우즈라는 이름을 좀 짓게 됐어요. 이야. 포레스트라고 안 하고. 그래 하려 그랬는데 네. 뭔가 아파트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거 좀 쉴 자리를 제가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우드즈로 하셨군요. 네. 좋다. 뿌리는 무겁게 하고 싶고 네. 가지는 가볍게 하고 싶고.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벌써 루이지란 이름도 나왔고 조승현, 우즈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네네. 어떠세요? 그거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친구들 만날 때는 승현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좀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줄 때마다 이름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우즈라는 이름을 계속 쓸 것 같고 왜냐면은 앨범 그 이름 자체가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친구들을 볼 때 이제 조승현이라는 사람과 우즈라는 캐릭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뭔가 조승현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좀 없고 그냥 핸드폰 좀 보고 그냥 지금 저희가 만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좀 표정도 많이 없고 계속 낯가리고 있는 걸까봐 나 걱정이야. 근데 그러니까 낯가림도 저는 종류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또 낯가리는 거 안에서
제가 또 말이 없는 낯가림이 있을 수도 때도 맞아, 있어요. 맞아. 아 그리고 아무리 낯가린 사람도 방송에 나왔는데 얘기를 많이 하지.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 낯가린다면서 방송 나가면 맨날 떠들더만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나서 그러면 저 수줍어서 저는 야, 먼저 말하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좀 다 조금은 다른 느낌이 좀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름을 제가 보기에 이름을 좀 자주 짓는 편이세요. 루이진유, 루이지, 우즈 이러는데 네. 만들지 안 만들지 모릅니다. 네. 그냥 생각은 있대. 네,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밴드 멤버들하고 이야기도 했나봐. 네.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형들은 어떠세요? 이러면서 얘기는 했나봐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네. 우즈 승현 씨가 밴드를 만든다. 네. 그 상상은 본인이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밴드 이미 이름 같은 거. 이름까지 만들어졌죠. 뭐라고? 제 머릿속에는 진짜? 아직 얘기는 안 해봤어요. 얘기를 제가 만든 이름은 My Broken Cabinet이라는 그런 밴드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마이 브로큰 캐비넷.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그 철제 사물함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아껴뒀던 그런 네. 소리들을 다 부수고 나와서 네. 들려주는 노래들. 나 뭔가 근데 반대예요. 마이 브로큰 그래요? 캐비넷. 다 사람들 줄인단 말이에요. 그 MBC가 돼요. 이게 그렇게 안 부를 것 같아? 조승현 맞네요? 밴드 결성 MBC라고 바로 나와버려. 그럼 뭐야? MBC에 나왔다는 거야? 밴드 이름이 MBC랑 헷갈. 오히려 좋나? 딴 방송 다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생각해봐. S에서 MBC를 섭외하겠냐고. 그렇네. 승현 씨 생각 잘해야 돼요. 그렇네요. 이거를 마이를 빼든가 브로큰 캐비넷 하든가. 그래도 되겠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러면 BC가 되잖아. 그냥 캐비넷 뭐 캐비넷. 그것도 괜찮네. 네, 뭐 캐비넷. 아니면 뭐 스댕 캐비넷 이렇게 하든가. 네. 뭐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 브로큰 캐비넷 MBC가 돼요. MBC가 되네요. 이거 무조건 안 줄일 수가 없어. 사람 마음이 나 같아도 줄이고 본단 말이야. 제가 오늘 MBC에 와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생각해 보니까 브로큰 캐비넷도 안 되겠어. 카드사인가요? 카드사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쵸. 그러면은 네. 또 뭐 막 그런 다른 카드사는 안 되니까. 미치겠네. 큰일 뷰티 났네요. 브로큰 캐비넷도 안 돼요. 그럼 또 영국으로 가요. 그러면 한국으로 네. 그냥 뭐 부서진 사물함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부사로. 부사. 네. 부서진 사물함. 어쨌거나 그동안 속으로 생각 한번 해봤던 이름 중에 네네. 하나는 마이 브로큰 캐비넷. 네네네. 근데 느낌 있다. 대충 방금 전에 들었던 음악하고 뭔가 승현 씨가 밴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그 이름까지 해서 매칭이 좀 되는 느낌이 있기도 네, 하고. 조금 약간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사 한번 또 만나볼게요. 네. 우즈 순위 위에서 음악하는 것이 아니다. 팬 만족이 우선. 아까 이야기를 하셨을 때도 이런 맥락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딱 열흘 전에 실제로 인터뷰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5월 네. 4일에. 이게 아까 막 뭔가 그런 편한 마음으로 준비 그리고 뭐 잘 돼야 한다라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의 그 근간이 네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가 근간인 것 같더라고요. 이 네. 활동과 컴백이 팬분들과 추억을 쌓기 위한 것이다. 네네. 맞아요. 그게 근간이니까 이게 사실 마음이 편해지고 네. 기뻐질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들으려면 안 내면 되거든요. 사실 작업실에서 혼자 들으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들려주고 싶고 들려줬을 때 그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 팬분들이 또 보시는 것도 좋아하고 저를 보시는 것도 좋아해 주시고 듣는 것도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만족스러운 활동을 하고 좀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또 이제 생각이 드는 이유인데 그랬을 때 그 와중에 사실 순위는 좀 뭐 1, 2, 3번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나중에. 그러니까 네. 막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시험 볼 때도 네.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시험이잖아요.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앨범을 항상 낼 때도 1등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들려주는 걸 사랑하고 그걸 들려줬을 때 만족스럽게 들어주시는 거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너무 기쁜 게 메인이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다는 게
우리 팬분들과 내가 즐거우면 되니까 하고 음악을 대충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럼요. 더 어렵거든요. 팬분들의 만족을 끌어낸다는 게. 제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제 팬분들은 뭐 제가 좋은 노래를 냈을 때 좋아해 주시고 안 좋은 노래 냈을 때도 고생했어 이렇게 해주시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제일 원하는 건 그 팬분이 자랑스럽게 다른 당연하지. 사람한테 혹은 뭐 어머니 아버지 친구한테 들려줬을 때 와 좋다 맞아. 해서 그분도 소개를 시켜줬을 때 좋은 반응을 맞아요. 듣게끔 해주는 게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라고 생각이 팬분들이 들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가수와 음반을 내고 싶다. 네. 그렇게 하면 또 1등도 나중에 그죠.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래서 그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심지어 요즘에 또 거리두기 제한도 조금 풀려서 맞아요. 또 보니까 우즈 씨의 스타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네. 굉장히 라이브하고 이런 공연하는 게 너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작년 연말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처음 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처음 해봤는데 그때는 소리를 아 못 미치지 진짜 내셨었는데 엄청 힘들었겠다. 약간 제가 강연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에. 약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첫 공연인데.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이번 쇼케이스 때 또 네. 오셨어요. 네.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원래 한 3곡, 4곡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8곡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이게 아마 이 지금 음악과 우즈 씨의 이런 마인드가 공연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네. 더 불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스타일이 분명히 라이브에서 빛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훨씬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쯤에서 노래 하나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작가님이 이번 앨범에 1번 트랙이 그렇게 좋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좋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곡은 하드록 장르의 곡이고요. 이 곡의 주인공이 좀 되게 과감하고 그런 약간 열정이 넘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인데 네. 그 락큰롤의 그런 락 스피릿을 좀 깨울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이 Dirt on my leather. Dirt on my leather, 네. Dirt on my leather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영어로 된 가사. 네. 강렬한 사운드를 한번 느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스포한 고영배 아티스트 우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듣고 오신 노래는 이번 앨범의 1번 트랙에 수록된 Dirt on my leather, 네. Dirt on my leather. 와 이거 강렬하네요. 네. 정말 강렬하네요. 감사합니다. 공연 무조건 빨리 하셔야겠다.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페스티벌을 또 하게 돼가지고 페스티벌을 또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콘서트나 약간 투어 계획도 조금은 있어가지고 네. 하려고 이게 합니다. 아마 팬분들한테도 그리고 우즈 씨의 이번 앨범에도 최대한 공연을 많이 하는 게 네.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음악이 되게 진짜 공연에서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는 좀 공연으로 좀 많이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그 진지한 얘기랑 진지 드시는 얘기 하는 코너인데 네네.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네. 어떤 커피를 얼만큼 좋아하세요? 전 아메리카노를 거의 하루에 한 6잔? 7잔 마셨을 정도로.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건강에 좀 너무 안 좋아져서 네. 막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한 잔, 2잔으로 좀 줄이고 더 마시고 싶으면 디카페인이나 아니면 그냥 좀 카페인 없는 차 종류로 좀 마시게 됐어요. 6잔까지 마실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그냥 물처럼 계속 마셨구나. 그냥 좋아서 물처럼 계속 마셨어요. 맛있어서. 그러면은 커피 단 거는 안 좋아하고? 네, 단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해요. 옛날에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31가지의 맛이 있는 거기서 이제 시키면 2개짜리 시키면 하나 먹으면은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나머지 1개를. 그냥 그래서 단 거는 이제 좀 당 떨어졌을 때 좀 한 입, 2입 먹고 웬만하면 좀 쓰거나 뭐 고소하거나 막 그런 거 좀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짜거나 뭐 그런 거. 매운 거는요? 매운 거 안 좋아하다가 최근에 좀 좋아하게 됐어요. 요즘 우즈의 최애 메뉴는 뭘까요? 저의 최애 메뉴, 저는 사실 변함이 없긴 해요. 저는 항상 피자를 좋아하는데 피자. 원래는 피자에 뭐 뿌려 먹는 걸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파마산 치즈랑 이제 핫소스를 좀 이렇게 뿌려 먹는 게 좀
맛이 들려가지고 그 제일 좋아하는 피자 종류는 뭐예요? 페페로니 좋아합니다. 페페로니. 피자 좋아하는 사람들 다들 페페로니를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약간 그 네. 클래식한 근본. 게 또, 예, 근본. 아, 네. 그러면 빵은 얇게, 보통, 두껍게, 치즈 크러스트, 고구마 무스 이쪽의 취향은 어떠세요? 다 저- 빼야 되죠. 저는 그냥 제일 기본이 좋긴 한데 네. 근데 그 도우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요. 신도우는 그냥 기본 굵기로 해서 먹으면 아. 제일 맛있고 뒤에 크러스트가 없어야 되고 네. 이제 좀 두꺼운 도우를 쓰면 좀 많이 바삭하게 약간 탄기가 돌게끔 해야지 좀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하고 뒤에는 전 치즈 크러스트 있으면 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딱히 막, 그건 피자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없으시군요. 네, 그냥 뭐 만약에 피자점 갔는데 저희는 신도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아하. 그러면은 네. 가장 그 제일 많은 사람들 의견이 갈리는 거죠. 하와이안 피자. 저는 그것도 먹긴 먹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또 괜한 말씀.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와이안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어머니. 달콤한 파인애플 구웠더니 얼마나 더 맛있게요. 예. 그래서 그냥 있으면 먹는데 제가 뭐 따로 시켜 먹진 않는다. 아, 네. 따로 시켜 먹진 않는다. 네, 어머니가 아, 드시고 남은 거 그냥 배고프면 한두 조각 먹고. 네. 안 좋아하네. 네. 안 좋아해. 그렇지만 뭐 따로 시켜 먹진 않습니다. 네. 웬만하면 페페로니나 치즈 피자 먹어요. 네. 필터링해서 네. 지금 당장 그 브랜드 거 하나 시켜 먹는다 하면 보통 어디 거 선호하세요? 저는 그 유명한 브랜드 거 잘 안 시켜 먹어요. 네. 좀 새로 생기거나 동네에 있는 데라던가 뭐 이런 동네에 거 있는 데거나 요즘에는 근데 그 되게 다양해졌죠. 네,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는 토핑이 많고 음. 좀 이제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잠깐 있었었는데 그때 피자를 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네. 그런 피자를 보면은 무슨 맛집도 많지만 동네에 있는 피자집 음.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수제 피자 물론 다 수제지만 네. 그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진짜 미국에서 만든 피자인 것처럼 나온 브랜드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데 거 좀 그런 데를 좀 찾아서 네. 즐기시는 편이군요. 좋습니다. 피자와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고 네네.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진지 잡순 이야기 해봤고요. 진지한 이야기. 네네. 도전 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유학 생활을 2번을 했고 네. 50번을 오디션을 받고 맞아요. 쇼미더머니 5에도 지원을 했었고 네. 프로듀스 101까지 나갔단 말이죠.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좀 힘들잖아. 사실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고. 아무래도 뭔가 도전을 도전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사실 뭘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네. 노래 무대 올라갈 때도 무대를 하는 거고 사실 이것 프로그램도 하게 되면 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또 하는 거고 그런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도전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도전이라고 생각이 좀 안 들고. 그 다음 것까지 막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신가 보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멘탈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간 삶을 살아오면서 네. 매번이 도전인데 네. 그리고 또 막 그러잖아요. 막 이거 전에 해봤던 거, 이거 전에 해봤던 거,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해봤던 건데 똑같진 않으니까 매번 처음 하는 거고 매번 오늘은 다른 날이고 그러니까 뭐 매일 도전하는 건데 뭐 이거라고 특별한 도전일까? 뭐 그냥 그거에 맞게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할 뿐이지 뭐 크게 막 도전이라는 생각을 안 해서 부담을 안 가졌지만 근데 또 막상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요. 근데 뭐 이왕 막상 하는 거 그렇게 막 크게 막 뭔가 멘탈적으로 힘들고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존감이 좀 있나 보다. 네, 그냥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유학이 되게 궁금해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브라질에 가서 축구 유학을 하시고 네. 또 그 어학 유학으로 필리핀에도 다녀오시고 미국에도 다녀오시고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다니시게 된 거예요? 일단 브라질은 제가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 유럽은 좀 너무 비싸더라고요.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축구는 아예 진짜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러 갔죠.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이 가수도 하고 싶었고 축구도 하고 싶었는데 그땐 축구를 좀 더 많이 하니까 애들끼리.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 해서 브라질로 갔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향수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같이 온 거예요. 약간 향수병이랑. 그래서 이제 가수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 지금 브라질에서 축구만 했으니까 공부를 못했을 거 아니냐. 영어라도 배워라 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충 유학. 그쵸. 예. 보충 유학을 가서 이제 영어를 좀 배웠죠. 영어를 왜냐면 거기는 수업을 다 영어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이제 왔죠. 근데 미국은 브라질 가기 전에 그때 고모가 잠깐 거기 살고 계셨어가지고 네. 고모 집에서 좀 잠깐 브라질 가기 전에 좀 여기서 그 좀 전에 생활을 하다가 생활한 왜냐면 거였구나. 어차피 한 번에 브라질로 못 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있을 겸 뭐 한 달 쉬다가 좀 재밌게 음. 놀고 그러고 왔죠. 이게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한 명의 학부모다 보니까 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학 유학 네네, 1년 2년 뭐 이렇게 혹은 그 이상 다녀오는 거 네네. 어때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좋아요, 추천이에요, 다녀온 입장에서? 저는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뭐 가끔가다 유학을 갔을 때 좋게 그 경험이 열린 사람도 있고 케바케니까.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됐을 때는 그 여러 가지의 입장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냐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축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좋은 브라질 친구들을 만나서 왜냐면 시골 동네에 나중에 좀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문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달이든 두 달 이렇게 짧게라도 뭐 오래 막 길게 보내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다녀온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영어 그 회화나 이런 대화나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그렇죠. 대화는 영어로 가능하고 포르투갈어도 지금은 많이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라. 근데 이제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있죠. 얘기하다 보면 조금은 들리고 나도 어느 정도 말할 그쵸. 수 있는 정도. 그쵸. 그냥 멋있다. 어디 가서 나 포르투갈어 원래는 잘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할 수 있는 요 정도. 정도? 막 이러면서. 네. 뭐 괜히 이제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데 뭐 오브리가도 뭐 그냥 이게 뭐야 그러면 미안 브라질어 좀 익숙해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굉장히 도전 의식도 강하고 삶의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고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청년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앨범에서 노래 하나 더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도 하나 들어볼까요? 두 곡 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곡. 저는 베러 앤 베러 4번 트랙. Better and Better.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항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과 항해? 네, 항해. 바다. 어. 그래서 뭐 아무리 큰 파도가 오고 빛이 없을 땐 등대가 되어주고 해가 떠 있을 때는 구름이 돼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그런 좀 아름다운 가사들을 좀 시처럼 쓰고 싶어서 그래서 팬들한테 드리는 좀 헌정곡 같은 느낌의 노래예요. 팬송이에요. 그래서 좀 시원하고 이제 좀 더워지고 있어서 요즘 날씨와 좀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팬송 같은 항해란 주제를 담은 Better and Better 듣고 오시죠. 스포왕 고영배 다음 편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지니뮤직 오디오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포왕 고영배 아로마 우즈 씨와 함께 굉장히 이야기도 풍성하고 아유.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 할 얘기도 많고 네. 노래도 너무 좋고 아유. 미치겠네.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네. 프로그램 지금 사실 이야기가 풍성했어요. 이미 스포를 네. 줄줄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MBC 얘기까지 나왔으면 뭐 끝났지 뭐. 끝났죠. 그래도 마지막 시그니처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나의 네. 미래를 직접 스포한다면 뭐든 상관없어요. 나의 먼 미래 뭐 그냥 막연한 이야기도 좋고 네. 실제로 팬분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첫 스포도 좋고 아무거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뭔가 노래를 부르거나 표현을 하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팬분들께 이런 스포를 나는 네. 은퇴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은퇴의 기준이 좀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폴 맥카트니라는 아티스트를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왜 좋아하냐면 요즘에 되게 신예들이랑 작업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쵸. 항상. 예.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이 표현해내고 싶어하는 욕구, 약간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아티스트로서. 그래서 그쵸. 저도 지금도 그러니까 뭔가 음악을 하다 보면 좀 질리는 순간도 오고 힘든 순간도 오는데 네. 그 좋아하는 걸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도 노력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본보기로 너무 멋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즈의 먼 미래에 대한 스포는 네, 롤모델 폴 맥카트니 경으로 쭉 달리겠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 제 예상에는 분명히 올해 안에 네. 페스티벌 무대 같은 데서 한번 또 뵙게 되지 않을까. 아, 그럼 너무 좋죠. 그때 또 반갑게 인사하고 네. 같이 무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곡도 직접 하나 골라주세요. 네. 마지막 트랙인데 이번에 안녕이란 말도 함께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 노래가 마지막 트랙으로 되어 있고. 네, 이 곡은 정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연인이 헤어지면 안녕이란 말을 까먹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뭔가 그 안녕이란 말까지도 기억을 해서 돌아오지 않을게. 만약에 마주치더라도 그냥 지나갈게.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미련마저도 안녕이란 말과 함께 네. 함께 보내겠다. 네. 좋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방송 저의 로우톤과 네네. 우즈의 하이톤 계속해서 절묘하게 가는 방송이었거든요. 네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네. 하이톤 로우톤으로 한번 딱 하면서 좋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